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요,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38만 명은 아예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기초생활수급비를 산정할 때 한 달에 46만 8천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노인이 있다면 거기서 이미 20만 원을 까고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한 달에 46만 8천 원을 기초생활수급비로 받는 노인이 국민연금 가입 경험이 없어 2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면 모두 66만 8천 원의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비를 20만 원 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돈 46만 8천 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최극빈층 38만 명보다는 다소 소득이 많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인의 경우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9만 6천 원을 받다가 내년부터는 20만 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일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고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받는 이런 어이없는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결국은 이 정부의 정책 보완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38만 명은 모든 노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 원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아마도 혹해서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 되는 거죠. 오늘 10월 2일 노인의 날입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에 달하는 61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9년만 있으면 만 65세가 되는데요. 지금 현실은 암담합니다. 유엔 인구기금 등이 조사한 노인복지지수에서는 한국이 91개국 중에서 67위입니다. 남아공이나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낮은 그런 순위입니다. 특히 연금이나 노년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 분야로 보면요. 9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90위입니다. 꼴찌예요. 꼴찌.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 주겠다고 공약해서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지난 대선 71.4%를 득표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시 21.4%를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4배 가까운 득표를 한 박근혜 대통령. 노인들의 지지에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당선되놓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약속을 어긴다면 그야말로 후한무치의 상징으로 길이 남을 겁니다. 10월 2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잉글리시 공부해 집에서 하루에 20분 원어민 선생님과 마주보고 잉글리시 공부해 INGLISH 잉글리시 대한민국 화상영어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이제 4천만 국민 모두의 영어 말하기 고민을 해결합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을 획득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국민TV 청취자분들께는 10%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네. 새누리당의 희망이라는 김무성 의원이
여기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그게 최동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시고요. 새누리당은 자신의 닉네임이 성누리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기 스스로 삼가기를 바랍니다. 예, 성누리당 못지않게 막말당이기도 한데요. 어제 국회에서 강원도의 희망인가요? 강원도의 절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사설로 김진태 의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식으로 막말하고 저격수 역할을 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자기 스스로 삼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국일보의 사설 또 국회 막말 김진태 의원 자질이 의심스러워 소개해드리죠.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한 여성 정치인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묘지는 최 전 총장이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와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임 씨가 최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 야당 중진 정치인은 최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미 혼외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연히 민주당은 발끈했고 본 회의장은 크게 술렁였다. 네, 그야말로 김진태의 이 발언은 유체이탈의 대표인데요. 아니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은 새누리당은 왜 가만히 있었어요? 예, 이렇게 예? 결국은 최동욱 총장이 박근혜를 위태롭게 해야만이 그런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입 닫고 있는 겁니까? 정말 참 진짜 김진태 의원의 자질 너무너무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일보 사설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의 이날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한국일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문이라는 것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진태는 느닷없이 최동욱과 여성 정치인의 관계를 들먹였습니다. 질의와 상관없이 최동욱 사퇴 문제와 전혀 동떨어진 사안이고 정부가 답을 할 만한 성질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근거도 없고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아니면 말고식의 낯뜨거운 발언일 뿐인데 김진태는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국민이 주시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쏟아낸 겁니다. 사실 김진태의 이런 저열한 수준은요. 새누리당의 수준, 나아가서 대한민국 자칭 보수들의 수준, 바로 그게 다름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들은 이제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의 저열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지경이고요. 체면과 염치, 이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오로지 박근혜 마마의 안위에만 골몰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과 지적을 받아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한국일보 사설은 이어집니다. 당사자의 명예와 관련된 사생활 문제라면 일반인들도 공개된 자리에서는 가볍게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전직 고위공직자와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음습한 의혹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기한 점은 심히 유감이다. 우리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면서 국회를 희화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여성 정치인과의 관계를 운운했다는 점에서 여성 비하 논란까지 불렀다. 당장 민주당 여성 대변인 배재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여성 정치인의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며 테러를 했다고 공박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단순히 야당 여성 정치인에 대한 테러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에 대한 테러이기도 해요. 김진태 이 인간은 도대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IQ 루트 2자리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찌끄리는 인간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저질 발언은 비단 김진태 의원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김진태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국회마다 특정인에 대한 모독성 발언에서부터 카더라 통신을 이용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를 오염시키는 이 같은 은행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면책특권 뒤에 숨어 계속되는 국회의원 저질 막말 행진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저질 막말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의 저질 막말은 규제를 받습니다. 뭐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사법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뭘 까라고 해서 벌금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회의원의 막말은요.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막말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말 웃기는 거죠.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권력의 비리를 용감하게 폭로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야말로 명예훼손에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사사로운 사적 의혹의 폭로를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제 마음대로 찌꺼리고 있는 겁니다. 김진태의 발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물론 김진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까불다가 한 방에 훅 날아간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바로 낙선이에요. 뭐 김진태 의원은 솜씨가 좋아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막말하다가는 뒤끝 좋지 못합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할까요? 정준영의 뱅이에요. 듣고 오겠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하이 퀄리티 착한 가격 아이원 등산 배낭.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 아이원 등산 배낭 메고 가을 산으로 떠나자. 폭스마켓의 놀라운 특가.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폭스마켓의 비타민 건강식품 특별전. 굿앤 내추럴 스마트 키즈 야미 베어. 비타민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비타민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또 있습니다. 광고. 멘트 광고인데요. 이 광고는 조합원 소잡소아님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책 사람 냄새의 작가 김수박과의 만남 북콘서트가 오는 10월 11일 저녁 6시 40분 경북 구미시 공단동 164 한국산업공단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10월 11일 저녁 6시 40분이고요. 경북 구미시 공단동 164번지 한국산업공단본부 2층 대강당입니다. 저자의 책 삼성에 없는 단 한 가지 사람 냄새를 가지고 오시면 좋고요. 구미지센과 뉴스풀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삼성반도체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황유미 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북콘서트에 대한 문의사항은요. 010-4531-5641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4531-564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냄새의 작가 김수박과의 만남. 네, 삼성에 없는 단 한 가지 사람 냄새라고 하네요. 예.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그래도 두 분 계시네요. 예. 용산구 이태원 이동의 경수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셨는데요. DX55WVGP 아주 복잡한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두 분 아직 출자금 납입은 안 하셨는데요. 조속히 납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김무성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이 오늘 보도가 됐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12월 14일이었나 하여튼 대선 전에 부산에서 울부짖으면서 얘기했다는 NLL 대화록 이 사실을 보도했던 매체의 기자에게 나쁜 놈이야. 기자 생명이 없는 거야. 라는 식의 욕설까지 퍼부었다는 겁니다. 뉴스를 종합하면요. 술에 취해서
일어나다가 종합일간지 여기자의 무릎을 짚었다는 것이고요. 또 술에 너무 취해서 한 매체 여기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옆에 앉으라고 해서 실랑이가 벌어진 적도 있었고, 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김무성 의원이 C 기자에게 자신이 무릎에 앉으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무릎에 앉으라고 술에 취해서 얘기했겠죠. 그런 얘기도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최동욱 총장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혼외자식 문제에 대해서 보수신문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흥분하는 걸 보고 정말 가당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당찮은 일입니다. 그 조선일보 어떤 신문입니까? 사주, 혼외자녀 이미 공개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란 법은 없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삼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최동욱과의 싸움에서 그야말로 언론이 흉기라는 점을 여지없이 보여줬다는 그런 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당찮게 느꼈습니다. 아이고 놀고 있네 정말. 다른 신문이라면 몰라. 한겨레 신문이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조선일보가? 반가 조선일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새누리당 오죽하면 별명이 성누리당이겠습니까? 여기자 성추행 전통의 정당 아닙니까? 세상에 취재하기 위해서 출입처에 나가다가 성추행을 당하는 이런 기막힌 일이 있는데도 새누리당 멀쩡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드디어는 그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는 아직 멀리 있는 일이니까 다음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얘기도 서슴지 않는 그 김무성 의원이 이딴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저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하고 술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행태 잘 압니다. 그렇군. 결국은 터질 게 터지는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당찮은 정당이죠.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최동욱에게 돌을 던져도 새누리당 니들은 돌 던질 수 없는 정당이야 인간들아. 네. 김무성은 김무성이고 오늘 한겨레신문의 백기철 논수위원이 쓴 칼럼 미국 리스크, 북한 리스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하도 아무 소리 안 한다고 떠드는 인간들이 있어서 마침 백기철 논수위원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시리아 화학무기를 둘러싼 미국 태도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반인륜적 대량 파괴 무기를 두고 그리 물렁해서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시리아 사태의 줄기는 미국이 폭격 직전까지 갔다가 아사드 정권의 부분 항복을 받은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큰 세계 평화 위협 국가다.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몇 차례의 북한 정밀 타격론에서 보듯 미국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다. 북한의 화학무기와 핵무기를 들어 북한 위협론을 강조하지만 미국의 첨단 무기들에 비하면 이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어찌 보면 한반도에선 미국 리스크가 북한 리스크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요. 사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한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라크에 의해서 이란이냐 이란이냐 중국하고 하면은 세계대전이죠. 북한이냐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미국 리스크가 더 크다는 얘기를 정치학자들은 합니다. 그런데 백기철 논설위원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지낸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책을 읽고 북한 리스크가 의외로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고르바초프는 선택이란 회고록에서 소련 공산당 지도부의 암울하고도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잘 적어놨다.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소식을 고르바초프는 그루지아의 겨울 휴가지에서 접했다.
그는 국가의 앞날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명색이 정치국 후보위원인 나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식량 문제를 총괄하는 농업 담당 서기였던 그조차 모를 정도로 소련 지도부는 폐쇄적이고 독단적이었다. 체르넨코 서기장 사망 직전에는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병실 옆방을 최고회의 투표소 조작까지 해 가짜 투표 영상을 찍는 총극을 벌였다. 네. 고르바초프가 폭로한 소련 지도부의 암울한 모습은 전대미문의 세습 사회주의 실험을 하고 있는 북한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정은 제1비서의 1인 통치와 이를 떠받치는 일당 독재의 통치 구조가 모르긴 몰라도 붕괴 직전의 소련 지도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백희철 논설위원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할 겁니다. 아버지뻘로 보이는 늙은 장군들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김정은, 젊은 김정은,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의 교실을 받아 적는 모습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대외정책은 무언가 중심이 잡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스타와 어울리는 김정은이나 젊고 눈부신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은 무언가 북한 현실과 부조화스럽습니다. 소련 지도부가 그랬듯이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 지도부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합리적이고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죠. 북한 체제의 스탈린주의적 속성을 직시한다면 북한 문제는 좀 더 폭넓게 접근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공존, 군축, 자주적 통일국가 건설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전체주의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인민들의 인권 문제 역시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요, 진보든 보수든 시민사회가 나서는 게 좋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내정 간섭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과 평화 공존을 추구하고 시민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유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수, 진보가 각각 한쪽만을 붙잡고 고집하는 것은 미성숙한 우리 사회의 한계입니다. 라고 백희철 논설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00%는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동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백희철 논설위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들어봅시다. 북한 리스크, 즉 북한 체제의 위험성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무력의 문제에서 비롯한다. 지도자와 몇몇 측근의 우발적 결정으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 역시 군산 복합체의 논리에 따라 끊임없이 무력을 사용하려 든다. 세계에서 미국과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이웃으로 두고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한반도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가진 두 나라가 대치하는 화약고와 같다. 언제든 싸움터로 변할 수 있다. 그만큼 무력의 민주적 통제, 국제적 통제, 양자 또는 다자 간 협약을 통한 항구적 평화 질서 구축이 더욱 절실하다. 네. 북한과 미국이라고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두 집단을 우리는 한쪽은 맹방으로, 한쪽은 미운 오리새끼, 미운 동생으로 지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그야말로 군 출신들을 모조리 안보라인으로 삼고 그리고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사람들을 청와대 수장으로 삼는 걸 보면은 정말 이렇게 배나하고 위험한 시대에 대한민국의 조타수로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느냐, 역량이 되느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박근혜를 선택했고, 물론 그 선택이 이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여전히 있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인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여하튼 현실은 대한민국의 조타수는 박근혜입니다. 박근혜가 그야말로 북한 리스크와 미국 리스크를 동시에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저도 그 리스크의 한반도 남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상민의 무기여 자리거라 듣고 오겠네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서울 강남구 개포일동에 아로미 1212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아로미 1212님, DX55WVGP님, 경수님, 네. 여기 이제는 출자금을 납입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 분, 출자금도 조속히 납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게시판에 원주의 새뚜맘님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새뚜맘님은 꾸준히 원주의 각 지역의 국민TV 이 플래카드 광고를 거시는 분입니다. 어제부터 원주 시립도서관 앞 국민TV 현수막 또 걸었답니다. 이거 다 돈 드는 일이에요. 공짜 아닙니다. 예. 새뚜맘님은 원주에 조합원이 늘었는지 저는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잘하는 일인지 차라리 정자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고민도 되지만 누구라도 그 길 지나시는 단 몇 분일지라도 눈으로 익혀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힘내는 만큼 현수막을 걸어보려고 한다고 하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미루고 있었던 그 셋째 시누이 이지맘님인데요. 조합원 가입을 완료시켰다고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사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새뚜맘님, 네, 감사드립니다. 경기 동남부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1차 예비 모임을 10월 3일, 내일이네요. 예. 오후 6시부터 성남시청 3층 모란간에서 연다고 합니다. 경기 동남부 지역협의회입니다. 이거 동부연합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동부연합이 생겨도. 경기 동남부 지역협의회입니다. 하남,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성남, 용인, 안성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TV 조합원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연락처는 유도쪼아님 010-8727-6753 010-8727-6753이라고 합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졸라방님은 두구자 정자했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짝짝짝입니다. 예.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요, 진짜 쪽팔리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한국군의 전자권, 전시작전권 이양을 설득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니까 제발 좀 받아가라 이렇게 시도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전 현직 정부, 즉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반복적으로 전시작전권을 안 받겠다. 좀 연계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것은 한국군이 미군의 지도력 없이 작전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의문을 키우고 있다. 한국 정부 관리들이 올여름부터 전시작전권을 받아가라는 이것을 연기시키기 위해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은 미국 관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일부 관리들은 한국이 자신의 국방을 책임지기 꺼리고 있는 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망신이에요. 망신. 그러면서 미국은 그래 전시작전권을 니들이 안 갖고 가려면은 좋다 우리가 계속 갖고 있을게 대신에 돈 엄청 많이 드는 MD 미국은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위 계획에 참여하라 이딴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MD는요 사실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전시에서는 북한이 주적입니다. 정치적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이 주적이지만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가장 군사적 위협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주적이에요. 북한의 미사일 방어, 미국 MD 들어가가지고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라는 거는요, 대륙간 탄도탄, 즉 중국이 대륙간 태평양을 건너는 핵미사일을 쐈을 때 미국 본토에서 그게 터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북한 미사일은요, 대한민국 넘어오는데 몇 첨은 땡이에요. 무슨 이런 미사일 방어에 그 미국의 MD에 참여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전혀 참여 안 한다고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돈만 들고 게다가 미국의 MD에 참여하면 중국을 자극할 우리가 있죠. 대한민국의 최대 시장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오늘 때마침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건군 65주년을 기념한다면서 군사 프레이드를 벌리는 이딴 식으로 위험을 가시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느냐고 사설을 썼는데요. 한겨레신문도 전시작전권 환수 연계와 MD 연계는 안 된다고 사설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전시작전 통제권 재연계의 대가로 우리나라의 미국 미사일 방어 참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제4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참석차 한국으로 오는 도중 전용기에서 수행기자단과 한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사일 방어라고 밝혔다. 미 고위 관리가 우리의 MD 참여를 전작권 환수 문제와 하나로 묶어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이처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네. 반면 척 헤이글은 박근혜 정권이 매달리는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 말 물러섰습니다. 전작권 재연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우리 입장과 미국 안의 재연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용해서 미국의 전략 이익을 최대로 확보하겠다는 계산으로 짐작이 됩니다. 결국은 전시작전권을 갖고 가라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권이 못 갖고 가겠다 하니까 그래? 그럼 돈 많이 들고 중국이 싫어하는 MD 참여해!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은 MD 참여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무산된 차기 전투기 사업과 내년부터 적용할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보잉사의 F-15 사이런트 이글로 굳어졌던 차기 전투기 사업이 최근 막판에 무산된 건요. 결국은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할 스텔스기 도입을 원하는 미국 쪽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작권 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 경우 우리 안보 환경은 전작권이라는 주권 확보도 하지 못한 채 중국, 러시아 등만 자극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미1대 중러의 강대국 대결의 최전선에 서게 됨을 의미한다. 미국과 동맹하고 중국과 협력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박 정권 대북 정책도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딴 식으로 흘러가면은 결국은 미국과 동맹하고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을 개방시킨다는,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이 기본 설정에서 중국과 협력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실망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이 말하는 MD와 한국형 MD는 다르다는 한가한 소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핵과 대량 파괴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미사일에 대한 기초 상식만 있어도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우리 상공에 도달하는 6 내지 7분 사이에 어느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질지 알아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도 이 아줌마 정말 목이 뒷다리 잡는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킬체인, 한국형 MD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요. 태평양을 건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거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부는 미국이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밝힌 이상 미국행, 한국행 일단 MD 어쩌고 저쩌고 가공의 개념을 방패로 내세우지 말고
미국이 참여하는 MD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솔직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에요. 답은 막대한 재정 투입과 미국, 중국 대립을 초래하는 미국 주도의 MD 참여 연구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로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다연장 로켓 등 첨단 무기들이 미국 서울 세종로의 드넓은 아스팔트 길에서 대량 살상력을 과시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 협력이 절실한데 이 첨단 무기들의 행진이 주는 메시지가 시의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대북 억지력 보유를 북한 쪽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전시작전 통제권 절대 안 받아들이는 이 모순.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세종로 거리에 군사무기 잔뜩 늘어놓으면 뭐합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